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머홀릭 어느덧 12번째 시간이자 오늘은 미리 앞서서 공지한 대로 주어편 완전히 챕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구와 절 함께 설명할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를 드디어 펴놓으셔야죠. 우리가 앞서서 동사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쫙 배우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이제 시제, 태, 수일치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품사, 또 다른 성분인 주어 찾아서 한번 가보자 해서 챕터가 바뀐 게 38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기 분량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암기 분량도 아주 소소하게 몇몇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이제 어휘학습법, 어법 어떻게 복습하는지 미리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또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몸에 힘 빡 주고 오셔야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분사가 그리고 관계사가 슬슬 시작합니다.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법에서 많이 등장한다 했다면 그건 한 3 정도라면 나머지 7은 관계사와 분사가 거의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또 관계사와 분사로 넘어가기 전 기본 개념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본격적인 분사 들어가기 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미리 생각하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구와 절에 관련된 38페이지 설명하기 이전에 잠깐 복습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우리는 동사가 싹 지났습니다. 간접 의문문 판별법 이건 됐고요. 수일치 9가지 문장의 형식에 해당하는 게 제가 태라고 했고요. 쫙 배운 것들이 사실은 시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뭐 조동사야 관용어구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겠고요. 시제에 해당하는 걸 얘들아 내가 크게는 4가지로 설명할 거야 했거든. 마치 수일치 9가지, 문장의 형식 10가지를 나눴던 것처럼 시제는 크게는 4가지로 나누자. 그래서 첫째가 시제의 개념, 둘째가 시간 조건 부사절, 셋째가 가정법, 넷째가 시제의 일치 불일치다 하면서 왔죠. 앞에 것들은 이제 복습을 잠깐 차치하고요. 우리 시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또 너무 오랜만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요. 현재 완료했습니다. 현재 완료 have pp 쓰기로 했습니다.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는데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라면 과거랑 써야지. 왜 기간, 현재 걸고 넘어집니까?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대과거. 대과거 시제 had pp. 근데 영어에서 had pp 쓰는 거 또 있더만. 과거 완료. 근데 완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기간을 담고 있어야 된다 했으므로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기간을. 미래 완료는 여러분 시작 시점 알 수 있대요? 아니 없대요.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하고 will have pp를 쓴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when이 무슨 뜻일 때만 뭐뭐 할 때, if가 무슨 뜻일 때만 만약 뭐뭐라면 그 외에 5가지가 뭐가 있었는데요? 네,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들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기들아 문장의 형식편에서 무수하게 동사들을 외울 거야. 그 다음부터는 동사를 암기하는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의 형식별 동사들 특히나 타동사가 많으니까 특별한 자동사들 반드시 암기해야 해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시제편을 몇 시간 지나오면서 그렇게 동사를 많이 암기했던 건 없었어요. 가정법 갈까요? 가정법 현재는 현대문법에선 뭐 미진하다고 했으니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야기만 합시다. 가정법 과거가 어떨 때 쓰는 시제였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옛날에 그냥 버벅대고 막 가정법 그냥 마냥 뭐뭐라면 이러더니 가정법 과거 현재사실 반대가정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사실 반대가정이고요. 가정법 과거 불러보세요. 시제. 가정법 과거라고 했으니 과거 쫙 맞추셔야 해요. if 다음, 주어 다음,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d pp. 아, 애기들이 저한테 가끔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if절 주절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꼭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와야 해요? 아니요. 얘가 뒤바뀌어서 if 주어 그러니까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if 주어 과거 동사 와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맨날 교과서에 나오는 가정법 예문 내가 만일 새라면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만일 내가 사라면 날아갈 텐데 날아갈 텐데 내가 만일 새라면 이거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과거면 과거로 헤드 PP면 헤드 PP를 맞추는 건 똑같아야 해요. 맞죠? 근데 거기서 예외인 게 하나 있었지. 혼합가정.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뽕짭이 되어 있어서 주절하고 이피절 시제하고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있으니 그거 반드시 찾아서 얘 과거 얘기 현재 여기 뽕짭되고 있구나 찾아오시면 된다. 도치가정 기억나요? 딱 보고 if도 없는데 이게 선생님 가정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얘들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일 거야. 얘들아 조동사가 있을 거야. 얘들아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아마 가정법 묻는 걸 거야. 그러면 네가 if 복원시켜서 시제 맞는지 챙기면 돼 했죠. 그거 외에도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혹은 it is time that 가정법 하면서 왔습니다. 시제 일치 불일치요? 크게 두 가지 동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uggest가 있고 insist가 있습니다. 높은 데다 써볼까요? suggest가 있고 insist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각각 보니까 어떨 땐 시제 일치를 하고 어떨 땐 하지 않더만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라면 시제 일치 해 안 해?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쓴다. should 생략 가능. 자, 그런데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라면 그때는 시제 일치를 따져준다. 맞죠? insist 주장하다의 기본 뜻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즉 권유의 주장이냐,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냐에 따라 둘 중에 시제일치 안 하는 것은 권유의 주장,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얘 뜻이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또 시제를 따져준다 했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머나 우리 하다 보니까 얘 영어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얘. 그 첫 번째가 여기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동사들 그런 것들 나오면 should 동사 원형 썼지. 두 번째 가정법에서 배웠던 it is time that 나오면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썼지. 그 should는 생략 안 되고 그거 말고 얘들아 무슨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should 동사 원형 쓰던데 그래서 피나임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되셨어요? 기본적인 이해도 있지만 항상 영어는 제2 외국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목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 구와 절, 그동안 얘기했었던 그 구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문장이 복잡해지는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8페이지 교재만 펴놓으시고요.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펜 내려놓으시고요. 제 이제 얼굴만 칠판만 보시면서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설명하면서 칠판 또 3통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뭐 필기가 많진 않습니다. 필기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뭐 빨주노초판 하면 막 필기해야 될 게 많진 않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쭉 찾아가면서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위치는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배웠습니다. 얘들아, 문장이 짧다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문장이 길으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 단어를 다 아는데도 왜 해석이 안 될까? 그러면 일단 제가 본동사부터 찾아야 해 하면서 무슨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주어편이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구절을 얘기하실까? 상관관계가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닐까? 또 다 연결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자자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예요.
문장이 여러분들이 길어서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럼 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걸까요? 뭐 단어들이 막 연결되어 있고 뭐 단어 다 한데 근데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된대. 그러니까 왜 복잡해지는 걸까요? 를 한마디로 정답을 내리자면 구 혹은 절 때문입니다. 문장이 짧으면 되는데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건 사실은 딱 구와 절들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거 구가 뭔지 절이 뭔지 개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주워 들은 건 꽤 많습니다. 자, 먼저 구라고 하는 게 뭘까? 구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이렇게 써버리면 뒤에 이제까지 못 가겠네요. 바닥까지.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구,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합니다.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좀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혹시 투부정사 구라고 들어봤어요? 투부정사 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는 또 어디서 주워 드는 게 많다고 했잖아. 네, 투부정사 구라고 들어봤죠. 투부정사가 뭐냐면 투동사 원형 쓰는 거죠. 네, 근데 투동사 원형 쓰는데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거 알잖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막 그러면서 중학교 때 배웠지. 잘 보셔.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명사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 형용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어. 부사는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걸 구라고 부릅니다. 또 필기 좋게 다시 설명 풀어줄게요.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그걸 구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해도 또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명사 구라는 게 있고요. 형용사 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사 구라는 게 일단 존재합니다. 품사로 따지면 동사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 동사편은 다 끝내놨고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 종류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암기할 건 많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명사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부정사,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명사 품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있으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있으니 일단 이 친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다 됩니다. 또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뭐 있냐면 동명사 있죠. 동명사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에다가 뭐 두에다가 ing 이런 거 붙이는 거 아니야? 단어와 단어가 맞나? 물론 ing가 정확하게 단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명사 됐잖아요. 그 하나의 문장 성분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아마 갈 수 있죠.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있죠.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요. 단어와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 동명사, 명사구입니다.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what to do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where to go 내가 어디로 갈지 이런 거요. 이런 거 다 단어와 where 투부정사 단어가 맞나? 또 다른 하나의 품사 명사 그러니까 명사니까 또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이런 건 다 명사구입니다. 형용사고요. 투 부정사 말고 또 뭐 있냐면 분사.
니네가 좋아하는 ing, pp 그거 있지? 그거 다 형용사 구입니다. 부사구 이외에도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버리기로 했어.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각각각 이 안에 일단 구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각 명사구, 형용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길어지는 게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철. 선생님, 절이 뭐예요? 그 구는 뭐 단어가 맞는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하셨다면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주어가 꼭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생략될 수도 있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 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 이게 절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지? 얘들아, 너 대절이라고 들어봤니? 대구라고 들어봤니? 대절이라고 들어봤대요. 뭔지는 몰랐지만 우린 그냥 이름은요. 관계사 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관계사 구라고 들어봤습니까? 관계사 절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대절도 관계사 절도 다 뭐냐면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걔가 하나의 품사가 되거나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또 어려우니까 제가 일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 뭐 있냐고요? if나 whether절이요. 근데 이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면 안 돼. 야, 우리 배웠잖아.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므로 그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얘가 만약 뭐뭐라면. 그치? 근데 여기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겠죠. 대충 쓸게요. if나 whether. 또 if나 whether.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애기들은 관계대명사 하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줄 알더라고.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예요. 관계대명사가 됐던, 관계부사가 됐던, 관계사는 사실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줄 알아. 관계부사는 부사인 줄 알아. 아니야,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관계대명사 중에 what절, 또 뭐가 있을까?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입니다. 그 다음 부사절? 야, 이젠 부사절은 니네 알 것 같아. 왜니? 뭐뭐 할 때라는 뜻이면. 그치? 또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들은 시간, 조건, 부사, 철이므로 그게 절, 부사절이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요렇게 박스를 제가 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또 부사절? 괜찮아. 문장 성분에 또 영향 안 주니까 뭐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요렇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문장이 왜 그렇게 복잡해지고 왜 그렇게 길어지는 걸까? 구나 절 때문이에요. 근데 구와 절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구, 단어와 단어가 만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합니다. 절, 주어 동사를 갖춘 어떤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합니다. 명사구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구, 투부정사구, 분사 이런 거. 부사구는 뺍시다. 명사절 갈까요?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했습니다.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십시오.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의문사절. 됐어요?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거 관계사 다 형용사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부사절,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됐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길어지는 게 결국엔 구나 절 때문이었어요? 각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길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게 구와 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까지 길어지나?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되죠. 구나 절을 통해 뭐 어떻게 길어진다는 건데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 우린 또 이제 배우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 제일 긴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입니까? 4형식, 5형식? 그래 5형식 해보자. 5형식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주어, 오케이. 동사, 오케이. 목적어, 목적보어. 됐죠? 오케이. 주어 자리에 품사 명사죠. 동사는 동사일 테고 목적어 자리에 품사 명사죠. 보어 자리에 품사 명사나 형용사. 잘하네. 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더라? 직업이나 신분? 오케이. 형용사는 어떨 때 쓰는 거더라? 감정이나 상태? 오케이, 멋있어. 일단 저는 명사라고 일단 가정하고 가볼게요. 자자자자. 그럼 주어 자리에 명사 오면 돼. 야, 5형식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I make you a king 이런 거. 나는 만듭니다. 너를 왕으로 만드니까 목적 보어 이런 거라고요. 그럼 짧으면 해석이 된다 이거지. 근데 너무 길어서 구나 절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니. 그 뭐 어떻게 길어지는데요? 선생님들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 보여줄게요. 주어 자리에 명사 오면 되죠.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 뭐 이런 거 펜 이런 거 아이고야 유치하잖아. 뭐 마이크 이런 거 야 너가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러면 그런 단순한 단어 말고요. 주어 자리에 명사만 오면 되니까요. 갑시다. 나는 명사 단순하게 뭐 진짜 뭐 펜 이런 거 막 초크 이런 거 말고 명사 절 쓰면 되지 않니? 주어 자리에 명사만 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명사 절이니까 근데 명사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한 문장이 명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 그냥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거 쓸게요.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거 쓸게요. 주어 자리에 와 주어 동사 뭐 목적 보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지금 명사인 거죠. 명사. 괜찮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쓴 겁니다. 나 또 질문 있습니다. 명사 뭐 봤지? 수식 봤지. 잘했네. 명사 수식하는 품사는 뭐지? 형용사? 그럼 또 막 beautiful, 막 pretty 이런 단어 말고 문장이 길어서 해석을 못한다며? 그러면 형용사, 명사 수식하려고 형용사 절 쓰면 되겠네? 그 주어 자리에 명사 와야 된다고 해서 명사 절 썼고 명사를 다시 수식하려고 형용사 절 한번 써보려고. 형용사 절. 뭐 무슨 관계대명사 그냥 한번 써봅시다. 관계대명사 대절 말고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대절 말고 관대대수로 뭐 하나 빠져 있을 거고 목적어 목적보 뭐 막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얘가 얘 수식하는 형용사 절인 겁니다. 말하자면 됐어요? 동사? 동사는 뭐 우리가 시제 배우고 왔잖아. 동사는 길어져봤자 뭐 시제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 우리가 배웠던 막 제일 긴 거 막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will, have, been, being, pp 뭐 이런 거 있다고 칠게. 현대 문법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장이 어떻게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어디서 들어본 게 많아. 야, 동사 수식하는 건 뭐래니? 부사, 그치? 들어봤어, 우리가. 부사? 그럼 부사 또 beautifully 이런 건 안 할 거야. 부사. 문장이 길어지려면 절 어때, 절? 부사절. 그 동사 수식하기 위해서 뭐 부사절 갖다가 뭐 제가 뭐 아무거나 갖다 막 붙이겠습니다. 뭐 블라블라. 이게 주어, 동사, 목적보 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목적어 갑니다. 목적어 자리에 역시 명사 와야 합니다. 그럼 명사 뭐 유치한 단어 말고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일로 올게요. 명사절 뭐 하나 와야 합니다. 그치. 목적어 자리 명사니까 그럼 나 그냥 웬 의문사절 쓸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막 이렇게 썼어? 근데 얘가 명사래. 또 똑같네. 명사니까 뭐 봤지? 또 수식받아. 수식하는 품사 뭐지? 형용사야. 그 형용사니까 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게 또 수식할 수 있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명사 수식하려고 여러분 여기다가 형용사 또 뭐 which 한번 써볼까요? which 동사 다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리 명사니까 제가 만약에 또 대절을 써버린다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있고요. 얘가 대절 명사인데 다시 관계 부사로 해볼까요? 이번엔 관계 부사로 뭘 또 수식받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 천지만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게 문장이 어떻게까지 길어지나? 절 같은 것들로 덩어리 단위가 나오다 보니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절이라고 하는 개념들 때문에 문장은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 아, 알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되네요. 왜 선생님이 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지, 각각의 명사 절에는 뭐가 있는지, 형용사 절에는 뭐가 있는지 암기하세요 했던 거, 명사절에 막 대절, if나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이런 거 왜 외우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석하지? 그리고 뭘 어떻게 배워야 하지? 사실은 이것은 제가 처음 우리가 그래머홀릭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첫날 강의입니다. 동사 찾아와.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동사 찾아와. 한 문장에는 얘들아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야, 네가 짧으면 상관없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러면 일단 동사 찾아와. 제가 왜 주어 찾지 말라고 했는지도 그때 설명했습니다. 주어, 동사 찾아놓으면 목적어 보기가 좋을 거야. 그런데 한 문장에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이쪽 화면으로 와볼까요? 분명히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볼래? 얘 좀 봐. 동사 천지야.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지만 분명히 가짜 동사들이 속칭 판을 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짜 동사들 다 묶어내고 제대로 본동사 하나를 찾는 날 너는 해석도 어법도 아마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당부를 드렸냐면 얘들아, 너가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럼 묶을 수 있는 만큼 다 묶어 했죠. 기억나시는 거 다 되세요. 이거 1강이에요. 1강. 뭐였지? 관계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분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부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전치사 묶으시라고 했어요. 또요?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거 다 묶으세요. 부연 설명이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묶어요? 라고 질문하실까 봐 얘들아 다음 동사 앞까지 또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어라. 그러면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뭐 묶고 나면 본동사 하나 잘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었죠. 제가 왜 묶으라고 했었는지 이제 설명할까요? 전치사 부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묶으시라고 한 거였어요. 관계사랑 분사 가봐요. 저 움직입니다. 분사 형용사입니다. 관계사 형용사입니다. 즉 관계사나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인지라 명사는 수식하는 역할 정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묶자고 했습니다. 분사는 주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얘는 형용사니까요.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니까 걔만 제외하고 관계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형용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묶으라고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묶을 덩어리들은 있습니다. 뭐 묶을 덩어리들이 있냐면 일로 또 와봐. 아우 힘들다.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얘네들도 if, 대절, 관계대명사, 의문사절 다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묶어서 버릴 순 없습니다. 명사니까요. 분명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무슨 역할을 할 거니까요. 부산 처음부터 묶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 구나 절 때문에 분명히 여기요. 구나 절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나 절로 제가 어떻게까지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본동사 하나를 찾으며 나머지 간소화시는 역할로 분사, 관계사, 뭐 전치사 이런 걸 묶으며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건 이해해요. 암기할 분량은 아까 명사구에 뭐 있었지? 형용사구에 뭐 있었지? 명사절에 뭐 있었지? 이건 암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박스로도 암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보고 나니 제가 아마 1강에서 썼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동사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동사의 시제, 동사의 태, 동사의 수일치 배울 거야. 그러면서 지금 11시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어편으로 올 거야. 얘들아 그랬어요. 주어 자리 이제 우리가 12강부터 배우는 게 사실은 주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사절이 뭔지 명사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명사구는 어떤 게 있어? 명사절은 어떤 게 있어? 구라는 건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 주어는 명사인데 수식받잖아. 그러니까 수식하는 품사 뭐? 형용사? 그래, 얘네 분사, 관계사 이런 것들이 막 붙어지면서 주어가 더 비대해지고 목적어가 더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명사절, 명사구, 형용사절, 형용사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와 절의 개념이 뭔지 배운 거고 다음 시간 분사, 관계사 순차적으로 거의 5시간 시간씩에 걸쳐 설명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사 다음에요. 분사, 관계사가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맨날 which 쓸래? what 쓸래? 이런 거. ing 쓸래? pp 쓸래? 뭐 이런 거. 항상 우리가 당해왔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한 9시간, 10시간이면 제가 분사 완벽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사실 뭐 묶을 거 묶고 분사 묶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할만 하겠네요. 아니요. 구문독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 묶을 거 다 묶으라는데 그럼 편하잖아요. 아니 나 질문할까? 분필 좀 잠깐 집어오겠습니다. 자, 뭔 질문이냐면 분사에 ing나 ed 쓰고 그러는 거지. 요 ed가 동사 ed인지 분사 ed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구문독해 본동사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똑같은 ed인데 이게 본동사 ed인지 아니면 분사 수동의 pp ed인지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관계사 있으면 묶으실 거죠. 그쵸? 참나. 근데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계사 있으면 묶을 건데 엄마 이게 생략됐어. 그럼 이걸 묶어야 되는지 안 묶어야 되는지 본동사가 뭔지 또 헷갈리게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랑 분사를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구문독해가 잘 되고요. 구문독해가. 그리고 관계사와 분사가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왜냐하면 수능이 예전보다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문이 점점 길어지려니 수식이 많아야겠죠. 수식이 많으려니 형용사에다 그러면 분사나 관계사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서 이어진 스토리입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죠. 얘들아 왜 자꾸 어법을 세그먼트별로 분류해서 배워. 이게 다 어디 한 통을 빼서 얘기할 수가 없어. 다 연결돼 했잖아요. 구절 개념이 연결돼서 분사 관계사 또 연결되고 이 분사가 ed가 동사 ed랑 또 연결될 것이고 또 이 분사 ed 갖고 자타 동사 형식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잘 따라오세요. 잘. 되셨어요? 자, 제 설명은 38페이지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필기 시간에 이제 39페이지에 노트를 잡을 건데 여러분 다른 건 됐고요. 내가 여기 파트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여러분들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썼습니다. 구는 뭔지, 절은 뭔지, 각각 명사구, 형용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길어졌는지 어떻게 끊어읽기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건 네 선택입니다만 어쨌든 39페이지에 요 부분만큼은 아름답게가 필기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38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교재 확인해 볼까요? 펜 드시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구의 형태는 구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주어 자리에 하니까 명사구여야 하네. 명사구에 하는 거 책 보지 말고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맞지? 책 보실까?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구의 형태는 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 등이 있다 에다가 형광펜 하시고 그 밑에 명사구라고 써두시면 되죠.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예문이 있습니다. 큰 2번 갈까요? 주어 자리에는 특정한 절이 오기도 한다 했어요. 절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또 다른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기도 한다.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주어 자리에는 명사절 와야겠네? 책 보지 마시고.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그리고 의문사절. 됐습니까? 자, 책 보십니다. 책 보십니다.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에는 형광펜이요. that절, if나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그러니까 의문사 who, which, what, where, what, how 이런 의문사절 등이 있다 했죠. 명사절이죠. 그래서 예문 또 마찬가지로 명사절에 해당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가 써 있습니다. 큰 3번 주어는 명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사나 관계사 같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로 인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어법 문제나 주어가 수식받아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동사나 너 수일치 어디다 갖다 맞출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 배우고 왔잖아요. 그런 어법 문제나 수식의 분사나 관계사 등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했죠. 여러분 그 밑에 주어의 부분에 밑줄을 긋고 수식 부분에 괄호를 넣어보자 했어요.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장 Trees which lose their leaves in winter are called deciduous. Are those are not blah blah blah. 그 문장 있죠. 거기에서 and 말고 그 앞 문장에 동사처럼 보이는 거 일단 다 대세요. 이건 본동사 찾기가 쉬워요. 동사 lose 보이시죠? 또요? are cold 보이셔요. 본동사 뭐인 것 같아요? 네, are cold예요. 왜? lose는 which로 묶이니까요. 맞죠? 그런데 밑에 문장 보세요. 그 맨 마지막 문장 the key you lost yesterday has been found under the sofa 했습니다. 그 문장에 동사처럼 보이시는 거 다 대세요. 네, lost 있습니다. 그리고 has been found 있습니다. 둘 중에 묶이는 거 있습니까? lost 묶을 게 없는데 has been found 묶을 게 없는데
이러면 이제 본동사 찾기가 어려워지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이 더 어려워지죠. 지금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걸 갖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문장이 더 길어지면 여기선 관계대명사가 뭐가 생략됐거나 혹은 어떨 때는 하나는 분사이고 하나는 본동사이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훨씬 더 해석하기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구문독해 첫걸음입니다. 본동사 찾아가면서 수식 묶어가면서 덩어리 명사절, 덩어리 형용사절, 덩어리 부사절 이런 거 묶어가면서 이게 주어일지 보어일지 목적어일지를 구별해 가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문독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문독해를 잘하려면 어법이 선행돼야 됩니다 한 거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구문독해 연습할 거 있어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다 얘기했던 본동사 어떻게 찾아 문장은 이렇게 길어져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와 절에 해당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업이고요. 번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법 영역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법을 어떻게 복습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우리 지금 고작 12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머홀릭을 듣고 있다면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대로 앞에서 배운 것들 내용 정리만 복습해 갖고 오세요. 현재 수업 중이시라면. 현재 수업 중이라면 다른 것 더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다른 문법책을 본다. 다른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풀이를 적용해 본다. 바라지 않아요. 그냥 배운 것까지 내용 정리. 그러나 내용 정리할 땐 바로 전 시간 이런 거 말고 누적된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금 12시간째거든요. 전 첫날부터 다 기억나요. 눈 감으면. 아, 애기들한테 맞다. 동사 찾는 연습 시켰지? 간접의문문 판별법 시켰지? 아, 수일치 2가지하고 1강이 끝났구나. 2강? 수일치 3번부터 9번까지 다 완성하고 끝났네. 세 번째 시간? 맞아. 문장 형식했지? 근데 문장 형식할 때 처음부터 막 문장 형식 본격적으로 나간 거 아니라 1형식부터 5형식 쓰고 능동태, 수동태 잡아주고 맞다. 1, 2형식 공통점, 2, 5형식 공통점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난 것 같다. 네 번째 시간? 그러면서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에 헷갈리는 자타동사 설명했고 3형식 전치사 있을 것 같은 거 설명했고 그 다음 4형식 수요동사 설명했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이 끝나고 다섯 번째 시간 본격적인 5형식 전 다 기억납니다. 제가 다 기억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머릿속에 이 교재 한 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됐다고요. 지금 현재 그래머홀릭을 듣고 계시다면 완강은 서두르셔야죠. 30강입니다. 빨리 들으면 일주일 만에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늦게 들어도 2강씩 들으면 보름이면 끝날 수 있는 강의입니다. 내 말에 이거 한 달, 2달 지지부진 늘어나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이 고1이라면 괜찮은데 고3 재수생이라면 그렇게 지지분하게 늘리는 완강의 강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수업 중이시면 일단 들으시고요. 자, 한 23강 정도 넘어갔다. 23강 정도를 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동사편, 분사편, 관계사편 중요한 거 다 지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짜잘짜잘한 뭐 두부정사, 뭐 동명사, 뭐 등위 접속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슬슬 적용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풀어줄 겁니다. 4개년 기출문제라고 해봐야 12, 13, 14, 15?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어법 문제 2개씩도 아니고 또 한 문제씩일 때도 있고 6월, 9월 다 합쳐도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네가 나랑 푸는 거 외에 또 다른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그보다 어차피 기출문제는 제가 몇 개 안 되는 거 다 풀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EBS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죠. EBS에 있는 문제를 활용하는데 선생님 저 옛날에 수특 풀어서 옛날에 인수 풀어서 저는 그때 어법 문제 다 풀었는데요. 아니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저번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눈에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법 문제를 푸는데 우리 옛날처럼 느낌 갖고 필 갖고 왠지 해석하니까 수동인데 하면서 하는 거 말고요. 출제자가 뭘 물어봤을까? 왜 밑줄이 있을까? 왜 박스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푸는 거예요. 답은 틀려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 그날까지만 완벽하면 되니까요. 옛날보다 훨씬 달라진 눈으로 네가 어법 문제를 보고 있는지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법 문제를 풀었다면 그 어법 문제를 갖고
구문독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23강 넘어가야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 했냐면 분사나 관계사까지는 얼추 가야 여러분들이 문장이 끊어읽기가 수식이 덩어리가 명사절이 부사절이 보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법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 의도까지 생각했던 너라면 많은 것들이 이제 지금 배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단어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단어는 찾아서 넣고 그 똑같은 어법 문제를 지문이 어법 지문이면 어법 문제로 풀어보고 그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독해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어법 문제는 출제자 의도에 맞게 왜 물었지? 왜 틀렸지? 왜 맞았지? 뭐 물어보는 거지? 이걸 어떻게 푸는 거였지? 막 고민을 하고 문제 푼 다음 구문독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끊어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나? 본동사는 제대로 찾고 있나? 얘 두 가지 본동사를 잘 찾아야 어법 문제도 돼요. 이게 분산지 동산지를 파악하니까요. 요즘 어법 문제 중에 되게 독특한 형태가 뭐냐면 문장 내에 동사가 하나도 없고 얘 맞았니 틀렸니를 물어봐요. 그럼 그 밑줄을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없네? 그럼 얘를 동사로 만들어야겠네. 본동사를 우리 보고 거꾸로 찾아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기출문제 허다하게 많아요. 얘랑 어차피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고 크로스로 가야 해요. 요런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마음 날개 피시면서 독해 엄청 연습하시면 돼요. 빈칸 추론, 뭐 주제 제목 찾기, 이어질 글의 순서 삽입 제거하면서 엄청 수능형 문제 따라가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복잡한 지문들이 나온다. 빈칸 추론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바로 돌입.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하면서 구문독해도 필요하겠구나. 쉬운 지문이면 이렇게 쫙쫙쫙 뭐 분위기 찾으세요. 그래프 도표 찾으세요. 이렇게 쉬운 지문이면 착착착 갈 수 있는데 어려운 지문, 삽입, 빈칸 이런 거 나오면 구문독해 또 써먹어야 해요. 왜냐? 본동사를 찾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될 거고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추론력, 빈칸 추론, 사고력, 뭐 삽입 제거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어 영역, 즉 영어 영역이라는 게 어법 따로, 독해 따로, 구문 따로 이렇게는 아니에요. 어법도 다 연결되어 있다 한 것처럼 어법이 되면 구문으로 연결돼야 하고 구문이 되는 순간 또 독해 영역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단계가 사실은 최상위급 단계라고 한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하도 선생님 어법을 복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길래 복습하는 방법은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강의 수업 중이랑 배운 내용까지만 누적보 내용만 잘 정리하고 있어. 지식은 쌓아야지. 그런 다음 적용 연습하라고 한 거잖아요. 지식부터 만들고 한 23강 지나가면 이제 슬슬 적용 연습. 기출문제 말고 네가 수능 이제 완성 다 나오고 이럴 때니까요. 교재 갖고 적용 연습해보고 그 어법 문제를 갖고 다시 구문독해로 해석하는 연습으로 지향하면 훨씬 더 현명한 수험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괜찮으세요? 오늘까지가 구와 절에 해당하는 그리고 주어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40페이지 펼쳐보시면 이제 분사 나와 있죠. 여러분 분사가 페이지로 보면 40, 41페이지 딱 한 장입니다. 두 페이지로 분량 한 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분사를 갖고 저는 장장 4시간, 5시간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필기할 것도 많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내가 분사 맨날 능동의 ing, 수동의 pp 이거 틀렸는데 씹어 먹어야지. 진짜 이번에는 완성해야지. 라고 하는 열정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1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